제가 원래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전교 한 450명 중에서 잘해야 200등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때 당시 중학교 수준으로 경기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긴 했지만 좀 공부를 못한다 이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나름 수능에서 기적을 이뤄가지고 전국 0.03%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대 법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저만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대 때 고려대 법대 입학한 친구들, 그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최소한 0.3%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그 학과이기 때문에 수능 고득점자였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한테 제 얘기를 막 들려주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입시판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라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제가 원래 나는 중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못했는데 수능 때는 잘 봤어 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들 중에 한 4-5명 중에 하나는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중학교 때 공부 못했대 라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수능 때 고득점을 맞은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고, 저 같은 학생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을 오래 해봤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저렇게 고득점 맞은 학생한테 네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막 물어볼 때는 있는데, 중학교 때 점수가 어땠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의외로.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입시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 공부를 잘 못했던 애들이,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특징이기도 한데, 못했던 애들이 나중에 잘하게 되면은 과거가 마치 없었던 과정에 불과한 것처럼 미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까먹게 돼 있어요. 얘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지. 저 자신도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얘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한 친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화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뇌에서 미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럼 세 번째가, 이거는 제가 아까 수능 고득점자에 관련된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들어온 애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 곧 수능을 잘 본 애들이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평소에 약간 게을러서 내신에 별로 힘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도 힘을 주지 않는데 중학교 내신을 하물며 얼마나 더 힘을 안 줬겠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잘하는 스타일들은 대부분 끝판으로 갈수록 훨씬 더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중학교 때 훨씬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학생들의 특징,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1,500명 이상 실제로 상담해본 학생들의 특징을 모아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국어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국어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다가 핵심이에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러면 안심하셔도 돼요. 수학이나 과학을 조금 못하더라,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국어를 너무 못한다 할 경우에는 정시 모집이나 수능에서 기적을 바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이더라도 다른 과목은 못해도 국어 과목은 항상 챙겨야 된다. 그래서 국어 책을 읽기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어떤 작품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만들어 주시면은 국어가 일정 점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요렇게만 일단 있어도 수능 기적을 이룰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상이 높아요. 이런 학생들한테 중학교 때 목표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의대 갈 거예요. 저는 서울대나 뭐 연고대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학생들 아까 저처럼 450명 중에 200등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거의 잘해봤자 인서울 정도 되는 평범한 학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의대 간다, 서영고 간다라는 걸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아직 기가 죽지 않은 상태인 경우들이 많다. 이거랑 이제 또 연관이 된 게 뭐냐면은, 학부모님들이 이상하게 터치를 안 해요. 너 공부 왜 안 하냐? 너 왜 그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허황된 목표를 세우느냐? 이런 터치를 거의 안 하고, 어떤 거 시키냐면은 그냥 학습지 하거나 아니면 그 동네 보습학원 다녔다.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들이 방치형으로 중학교 때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있던 경우에 학습 동기가 위축되지 않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폭발할 여지가 상당히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학생들 보면은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에서나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씨체가 숙달된 글씨체잖아요. 예쁘지 않더라도. 무슨 얘기냐면은 쓰면서 하는 공부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다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이 학생이 공부를 할 때 눈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수능 기적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것을 파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쓰면서 해야지 그 파는 능력들이 발달하는데, 결국 근본적인 능력 상승은 미시적인 것을 파고 분석하고 뚫어내는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하는 공부를 평소에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예측 지표인데,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갈 때 점수가 상승합니다. 성공한 학생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랑 다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내신 등급 따기도 빡세다.
그리고 난이도도 어려워진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중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팍 떨어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팍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언제부터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은 중3 때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로 교과 과정을 나누긴 했는데 진짜로 심화 과정은 실제로는 중3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점수가 사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 중2 때는 잘했는데 중3 때 좀 못하고 있다 그럼 굉장히 긴장을 해서 얘가 고등학교 때 조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중2는 좀 못했는데 중3으로 갈수록 좀 잘한다. 이유 없이 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수능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중학교 때 점수가 너무 평범하고 겨우 인서울도 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힘든 상태에 있다. 이러더라도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항상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You like playing foolish games where all is fair in love and war. On and off you